네, 미국 현지 경제 동향과 이슈들 정리해드리는 맨해튼 나우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이 시간은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자산관리학과의 겸임 교수이자 JC 회계법인의 대표로 계신 지호준 박사님과 화상 연결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 연결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질문으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어제는 5년물 금리와 30년물 금리가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했고 또 바로 이어서 오늘은 2년물과 10년물 금리가 역전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시장에서 그렇게 우려하던 이슈가 드디어 발생하게 된 건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금리가 역전하게 된다면 경기 침체 시그널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의 가능성에 대비를 해봐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장단기 금리 차는 그 경기 침체를 예상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선행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실제로 지난 2007년, 8년에 그 금융 위기에 또 지난번 2020년도였죠, 19년도였죠. 팬데믹 때도 그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이 일시적으로 있었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미국의 국채 2년물은 미국의 FRB에서 정책에 따라서 조정하는 반면에 미국의 국채 10년물은 시장에서 유통이 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채 10년물의 수요는 그거는 이제 수요와 공급에 대해 또는 경기의 어떤 전망에 따라서 금리가 변동이 되는 반면에 국채 2년물의 경우에는 이제 변동폭은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경우가 있죠.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서 시장과 투자자들이 어떤 미래의 경기 침체를 예상할 경우에는 10년물 장기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게 되고 당연히 결국에는 이 국채 금리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어떤 장단기 국채 금리의 간격이 이렇게 줄다가 역전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연출되는 것인데요. 바로 오늘 이제 이런 인버전, 역전 현상이 생겼습니다. 현재 FRB에서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2년 국채 금리를 인상을 이제 지속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50 베이스 포인트, 그러니까 0.5% 되겠죠.를 인상하는 소위 말하는 빅 스텝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추가 물가 상승의 위험성이 꽤 높은 만큼 연준에서도 금리 인상의 시기와 또 인상폭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질 것 같은데 다음 연준 회의에서 어떻게 운영이 될지 어떻게 발표를 할지 저희 더 큰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역시나 어제 전해졌던 바이든 행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 총 5조 8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이 공개가 됐고요. 주된 골자는 국방비를 늘리고 약 1조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를 축소하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경제 영향에 대한 전망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거의 5개월 또는 6개월 이상 지속되어 왔었던 2020년 정부 지출 법안이 지난 3월 10일, 15일에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또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까지 마치면서 전체 1.5 trillion,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지출안에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136억 달러의 군사적 또는 인도적인 지원안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아무래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예산안 통과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특이한 사항은 2022년 예산이 통과되자마자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곧바로 2023년 회기에 대한 5.8 trillion, 5조 8천억 규모의 예산을 의회에 제출했다는 것인데요. 바이든 정부가 이렇게 서둘러서 2023년에 대한 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1월에 있을 midterm election이라고 하죠. 중간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 선거를 6개월 정도 앞두고 만약 정부가 셧다운 사태가 발생한다면 공화당이나 또는 민주당이나 모두 적지 않은 정치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런 부분들이 더 이제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상원과 하원 모두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는 하지만 의석수가 큰 차이가 없고 또 작년부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어떤 국민의 평가, 여론의 평가가 다소 실망적이고 또 부정적인 여론이 적지 않았던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이번 중간 선거에서 다수 정당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그 바이든 정부 예산안 발표했던 5조 8천억 달러의 그 예산안이 대한 어떤 경제적인 분석은 아직은 시기상조일 것 같지만 앞으로 이제 치열한 선거전과 공방전 또 정책 싸움이 예상되어지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더 수정이 되고 조정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책의 흐름과 또 향후 예산안 진행 과정을 저희가 좀 더 눈여겨보면서 잘 지켜보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안에서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이 최소소득세가 신설됐다, 그리고 법인세를 인상시켰다라는 점입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미국 기업들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의 영향 예상해 봐야 될까요? 네, 이번에 그 예산안을 통해서 저희가 그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핵심 포인트는 아마도 세수 확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보다 구체화가 될 것이고 또 강화가 될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뭐 매년 선거 때마다 뜨거운 이슈가 됐던 부분들은 미국의 재정 적자입니다. 이번에도 천문학적인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어떤 경제 정책들이 공약으로 발표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이번 그 예산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번 그 지출 예산안에는 그 2.5 trillion, 2조 5천억 달러 정도의 규모의 추가 세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많은 이제 논란이 있었던 그 unrealized gain이라고 하죠. 미실현 자본이익에 대한 추가 세금. 다시 말해서 그 이제 억만장자 최소 소득세가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 좀 논란의 요지가 있는데 억만장자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만약에 자산 가치가 떨어질 경우에 비실현 자본 손실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줄 것인가 등등에 대한 어떤 형평성 논란도 있고 또 많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적지 않은 이제 반발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좀 분명한 것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부의 재정 적자 문제가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또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또 어떤 방법으로든 추가 세수 확보는 필요한 상황인 만큼 앞으로 저희가 이제 통과될 예산안이 고소득자와 법인들에게 또는 외국계 기업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은 뭐 불가피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도체 시장 이슈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의 칩4 동맹을 제안했는데 이 글로벌 반도체망에서 중국을 완전히 고립시키겠다라는 의도가 다분하죠.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 어느 정도의 지형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네, 그 반도체 시장 참 뜨거운 이슈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가 이례적으로 한국을 포함한 반도체 3대 강국이죠. 우리 그 칩4 얼라이언스에 대한 제안을 한 것을 보면은 앞으로 그 국제 경제 또 국제 관계는 물론 국가 간의 안보까지도 미국 정부가 포섭하겠다라는 어떤 의도를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 대만과 중국과의 어떤 국제관계 문제, 또 한국과 중국의 뭐 경제 협력 등 매우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미국이 이처럼 칩4 얼라이언스를 제안한 것은 미국의 어떤 대중 무역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그 대만과 일본 또 한국이 이런 제안을 어떻게 언제 수용할지는 아직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등이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그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반 이상이죠. 차지하고 있는 중국 시장을 뭐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미국 정부의 이런 제안이 큰 부담감으로 이제 다가올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제 경제 논리보다는 복잡한 국제 정치 또는 국제 관계로 접근을 해서 치밀한 준비와 또 차선책을 대비를 서둘러야 되는 때가 그럴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사실 참 부담스러운 이 제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핵심 반도체 공장이 이 중국에서 많이 운영이 되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동맹을 포기할 수도 없기도 하죠.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에게 시작부터 참 난감하고 부담스러운 과제가 주어진 것 같은데 우리 정부의 기민한 대응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글로벌 다양한 이슈들 미국 현지에 계신 지호준 박사님과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